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의학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화의 과정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질병들은 간단한 생활 방식의 개선만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지만 잘못된 의학 정보와 오래된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화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이유는 인간의 몸이 현대의 생활 습관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인은 더 많이 먹고 덜 움직인 대가로 비만, 고혈압, 당뇨, 척추 측만증, 심근경색, 암 등 갖가지 질병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는 덜 먹고 더 움직이는 생활 방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더 젊게 20년 더 오래 사는 건강의 비밀, 운동혁명입니다. 이 책에는 병을 이기고 나이를 돌리는 만병통치약으로 운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 운동해야 하는지 그 근거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는 운동이 인간의 몸과 한 사람의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운동은 매년 해마의 부피를 2% 이상 늘릴 수 있으며 몸의 메커니즘에 획기적으로 작용해 각종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운동이 그 어떤 약물 치료, 수술, 휴식보다 더 놀라운 치료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각종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반드시 고장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덜 먹고 더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더 젊게 20년 더 오래 사는 건강의 비밀. 움직이는 멋진 기계를 선물 받았는데 작동법을 제대로 모른다고 상상해보자. 그래서 수명을 늘리기 위해 사용 빈도를 줄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내연기관의 종류에 대해 제대로 설명받은 적이 없어서 무작정 불이 잘 붙는다는 고효율 연료로 탱크를 채운다면 어떨까? 알고 보니 그것이 기계의 엔진에 맞지 않는 연료였다면? 오히려 독이 되어 기계의 수명을 더 단축시키고 말 것이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제어센터가 뛰어난 성능을 지녔다는 사실을 잊은 채 오래된 하드웨어에 실망해 새 소프트웨어 설치까지 미룬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이 기계는 다름 아닌 우리의 몸이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경이로운 수단이다. 그런데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잘못 작동시키곤 한다. 한 예로 관절은 아낄 필요가 없다. 활동할수록 오히려 기능이 왕성해진다. 또 장은 혼자서 음식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억, 수조 개의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소화를 담당한다. 때문에 장 건강을 위해서는 박테리아를 관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면 마음은 노년기에도 활력과 민첩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예들만 봐도 몸과 영혼에 대한 비과학적인 생각이 꽤나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놀랍게도 연구를 진행하면서 건강에 대한 확고한 통념이 실제로는 의학적 신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발견했다. 나이가 들면서 기력을 잃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정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실 100년 동안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당신이 건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그대로 따르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대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이 암보다 덜 위협적이라며 간과한다. 실제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 위험성을 빨리 인식하고 예방하고자 한다면 쉽게 예방할 수 있음에도 그 시기를 놓친다. 그리고 기억력 감퇴를 노화의 과정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인 탓에 뇌를 보호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학적 문제와 오류를 감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들이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만은 아니다. 수많은 의사가 이야기한 다양한 이론들이 대중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허리 통증의 원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디스크를 떠올리겠지만 근육의 긴장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큰 원인일 수 있다. 허리 질환을 진단받은 후 운동을 하는 것이 회복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환자는 움직임을 줄이라는 의사의 권유를 받는다. 체중 감량도 의학적 가이드북에 적힌 설명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제대로 된 사용 설명서 없이는 소중한 기계를 다루려고 감히 시도하지 않는다. 나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몸에 관한 기존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호기심 많은 과학자이자 의심 많은 저널리스트로서 나는 오로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자 한다. 몸이 아플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치료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통념과는 달리 우리 몸의 구조는 많은 부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스스로 재생하고 회춘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더라도, 아니 적어도 중년기에는 건강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긍정적인 효과는 반드시 나타난다. 몸의 통증과 아픔이 점차 사라지며 삶이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개선의 노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옛날 사람처럼 살아라.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단점과 놀랄 만큼 질병에 취약한 몸을 주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측면은 과거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이러한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 단점들로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 의학은 인류의 과거 역사에 거의 관심이 없고 문명이 야기한 질병을 예방하는 대신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데만 집중한다. 진화의학은 석기시대에 형성된 신체를 고려하고 왜 우리가 병에 걸리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 해답 중 하나가 우리 몸은 풍요로운 환경에 맞추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일치가 모든 질병 발생의 약 70%를 야기한다. 일반적인 질병인 제2형 당뇨병과 요통, 암, 정신장애, 발열, 자가 면역질환, 임신과 출산 문제에는 진화적 요인이 작용한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몸은 운동보다는 생식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느리게 몸을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체에 필요한 만큼보다 훨씬 덜 움직인다. 보편화된 운동 부족 상태에서 생활 방식을 바꾸면 우리는 신체의 진화적 요구에 맞추어 다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세포와 장기를 젊어지게 한다. 그리하여 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미 발병한 병을 밀어낼 수도 있다. 진화의학의 관점에서 건강 비결은 단순하다.
다윈처럼 생각하고 애니메이션 고인돌 가족의 주인공들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다. 지금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라. 오늘날에도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더 많이 안정을 취하라고 권한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단 며칠만 활동하지 않아도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쉬이 위축된다.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줄어들면 골격근에 붙어있는 단백질까지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어 곧 발을 딛고 서 있을 힘마저 부족해진다.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 코르셋도 약해져 심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심장 근육도 위축되고 심장이 한번 수축할 때 뿜어져 나오는 혈액의 양인 박출량도 빈약해진다. 뼈가 얇아지고 동시에 칼슘과 인산염이 빠져나와 골연화증이 발생하며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치명적인 혈전증의 위험이 증가한다. 장 부진은 장에서만 멈추지 않는다. 장관의 연동 근육 수축 기능이 약해지고 배변 충동도 줄어든다. 정신에 미치는 영향도 염려스러울 정도다. 비활동은 뇌로 가는 자극과 감각을 줄인다. 연구 실험에서 몇 달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던 건강한 피험자들에 대한 신체 반응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감각이 둔해지고 인지장애를 느꼈다. 가만히 서 있거나 누워만 있으면 신체적 손상 외에도 정신적 동기부여가 부족해진다. 이러한 영향이 합쳐져 입원 전보다 입원 후에 오히려 몸이 더 허약해진 노인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 침상 휴식 연구 결과는 신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비활동으로 인한 신체 손상은 앉거나 누워서 지내는 생활 방식에서 올 때가 많기 때문이다. 중년 이후부터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는 사람은 근육량과 골격, 인지 능력까지 점점 더 감퇴한다. 다시 말해 신체적, 정신적 수동성은 노화를 가속화하고 조기 노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를 예방하는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다. 바로 하루라도 빨리 한 살이라도 먼저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럼에도 근육을 사랑하라. 30세가 되면 신체의 근육량은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50년 후에는 절반까지 줄어든다. 노인의 최대 70%는 근력이 약해져 더 이상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자주 넘어진다. 이렇게 되면 노인이 자율적으로 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러한 근력 상실을 노화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다. 힘의 손실은 생물학적으로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며 그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는 되돌릴 수도 있다. 의사 어윈 로젠버그는 근감소증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현재 근감소증은 독립적인 질병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젊어서는 경각심을 갖지 못해 소홀하기도 한다. 하지만 근육은 신체의 요구에 따라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특히 단백질을 추가로 보충해주면 활성화된 근섬유에 통합되어 근육이 재생된다. 이런 재생 능력은 노년기에도 여전히 유지되므로 근육 강화를 시작하기에 늦은 시기란 없다. 규칙적인 지구력 훈련 외에도 일주일에 이틀은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근육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감소증 환자는 매일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면 점진적으로 근감소증을 줄이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고무적이다. 근육의 회춘으로 인해
아주 노쇠한 사람조차 다시 제대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육 위축을 해결하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 도움을 준다. 활성화된 근육세포는 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백 가지 호르몬 유사 물질을 생성한다. 운동이라는 백신을 맞아라. 우리 몸은 수십 년에 걸쳐 노화하며 점차 강력한 면역세포를 생성하는 능력을 잃어간다. 이러한 면역 노화는 노인이 젊은 사람보다 독감 예방접종의 효과가 적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면역력 손실을 상당히 지연시키고 어느 정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다. 운동은 면역세포의 증식을 돕는다.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이는 면역세포가 혈류를 따라 조직과 장기를 골고루 도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활동적인 근육에서 분비되는 다량의 마이오카인은 면역 체계를 보호하고 염증과 싸우는 데 힘을 보탠다. 운동이 신체의 저항력을 높인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보다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병가 일수가 40에서 45%나 더 적었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숙면을 취하는 것도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나치게 위생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 않다.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와 접촉하면서 단련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감염된 경험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새로운 병원체를 방어하거나 감염 상태를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차 반응성 덕분에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 T세포는 체내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바이러스 표면의 유사한 구조를 인식하여 다른 위험한 바이러스도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다. 아픈 허리를 다시 움직여라. 허리 통증이 생명을 앗아갈 수는 없지만 삶을 망치기에는 충분하다. 허리 통증은 인구의 85%가 한 번쯤은 경험한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으려고 허리를 구부렸는데 갑자기 뜨거운 다리미가 좌골 신경을 건드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성인의 약 40%는 언제든지 목이나 어깨 또는 허리에 급성 통증을 느낄 수 있다. 독일 병원에서 시행된 척추 시술 건수는 2006년과 2020년 사이에 70% 이상 증가했지만 이는 요통이라는 흔한 질병을 퇴치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만성 질병으로 인한 불만이 증가하는 추세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허리 수술 후 이전보다 상태가 더 악화된 상황에 처해 있다. 허리 수술의 최대 90%는 실제 반드시 수술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문제는 추간판과 상관없이 위축된 근육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이러한 요인 때문에 근육이 긴장해서 요통이 생긴다. 따라서 척추 수술을 받기 전에 가급적 수술을 직접 하지 않는 다른 의사에게 2차 소견을 받는 것이 좋다. 많은 사람이 직립보행이 요통의 진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화론적 의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허리는 전혀 결함이 없는 구조이며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한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집중 근력 운동과 지구력 스포츠는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긴장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예방조치뿐만 아니라 급성 요통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요통이 발생한 후에도 장시간 휴식을 취하지 말고 신속하게 다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아픈 허리를 다시 움직여도 추가적인 손상이 생기지는 않는다. 아스팔트 위가 아닌 숲길을 걸어라.
우리는 연골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이 물질은 완벽하게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점액질에 관절강 활액으로 채워져 있다. 연골은 관절 표면의 마찰을 줄여주는데 무릎의 경우 연골의 마찰 개수는 얼음 위에 스케이트 날에 가깝다. 하지만 이 기적의 물질은 수명이 너무 짧게 설계된 것이 문제다. 겨우 중년의 나이에 연골 연화증이나 골관절염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연골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관절에서 뼈와 뼈가 마찰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고통스러워진다. 무릎은 모든 관절 중에서 가장 큰 하중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부위다. 대중의 인식과 여론에 따르면 연골이 닳고 닳아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그리고 일단 골관절염이 발생하면 손상된 연골은 더 이상 재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치병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연골은 놀라울 정도로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너무 적게 사용하면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골관절염은 압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연골 조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축되는 것은 사용 부족으로 인한 결과일 때가 태반이다. 축구라든가 여러 위험한 스포츠로 인한 관절 손상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피하는 것이 좋지만 조깅과 자전거 타기는 무릎에 매우 좋다. 이러한 활동은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활액 생성을 자극한다. 다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위를 달리는 것은 삼가하고 공원길이나 숲길을 달리는 것이 훨씬 좋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연골 조직은 재생되고 조금씩 다시 자랄 수도 있다. 적당한 운동은 줄기세포가 분열하여 연골을 재건하는 세포로 변하도록 자극하는 듯 보인다. 이러한 방식으로 골관절염의 진행을 멈추고 부분적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운동으로 세포가 암과 싸우게 하라. 우리 몸에서는 매일 여러 개의 암세포가 발생한다. 이 세포들은 스스로의 성장을 통제하지 못하고 계속 분열하며 악성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다. 암세포는 표면에 새로운 종양 단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 단백질은 이물질로 인식되어 면역세포에 의해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면역계의 자연 살생세포는 우리 몸을 순찰하며 악성세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암 방어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놓치거나 더 이상 암세포를 파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정 암세포는 세포 증식 과정에서 순전히 무작위적인 돌연변이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0으로 낮출 수는 없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약 90에서 95%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발생하는 돌연변이에 의해 촉발된다. 돌연변이 발생률을 줄이고 암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많은 활동을 해야 한다. 흡연자는 니코틴 중독을 극복하고 담배를 완전히 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담배 연기에는 발암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암에 관한 한 최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맥주, 와인 또는 증류주 섭취와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도 여러 유형의 암과 관련이 있다. 또한 종종 과소평가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으니 바로 비만과 운동 부족이다. 체중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은 신체가 암세포와 더 잘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특정 암을 진단받은 후에 생존을 연장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환자가 가만히 누워 안정을 취해야 하는 시대는 끝났다. 스포츠 프로그램은 특히 정신에 좋은 약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암 치료 과정에서 신체 운동이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믿어서는 곤란하다. 심장이 좋아하는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시작하라. 심혈관계 질환은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의 약 30%가 이 질환으로 사망한다. 많은 경우 관상동맥이 석회화하여 더 이상 심장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심장마비, 펌프 기능 부전 또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심장은 스스로 재생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상과는 달리 새로운 심장 근육 세포는 성인이 되어서도 성장할 수 있다. 비록 세포 수는 적지만 심장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래된 혈관이 수축하면 심장에 새로운 자연 우회로가 형성될 수 있다. 이 메커니즘은 작고 얇은 혈관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된다. 소위 곁순환이라고 불리는 이 혈관들은 출생 직후에는 혈액을 운반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 혈관 수축 후 바뀐 혈관의 흐름은 혈관이 점차 큰 동맥으로 변모하도록 신호를 보낸다. 심장 전문의들은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 이를 증명해냈다. 따라서 심장병 환자가 체계적으로 운동하면 증상을 완화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심장에 병이 생기기 전에 자가 치유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갑작스러운 심장 돌연사는 헬스장에서보다는 소파에서 훨씬 더 흔하게 발생한다. 담배를 끊는 경우라면 과체중을 예방하기 위해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적당하게 운동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노년기까지 심장의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모든 심혈관 질환의 80% 이상을 완전히 예방하거나 발병을 수십 년 지연시킬 수 있다. 장내 유익균을 훈련시켜라.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거대한 숙주와 수많은 작은 생물로 구성된 하나의 생태 시스템이다. 곰팡이, 원생동물, 바이러스 외에도 수조 개의 박테리아가 우리 피부와 점막에 서식하고 있다. 특정 유형의 미생물은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멸균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대다수 미생물은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며 일부는 매우 유용하기도 하다. 또 인간과 미생물 사이의 균형은 변화하는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익한 서식자들, 특히 수조개의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대장 속의 서식자들을 돌보고 유지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장내 세균은 면역 체계를 훈련하고 적대적인 세균을 퇴치하는 일을 한다. 또 소화 기능을 조절하고 중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도 한다. 이 슈퍼 히어로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음식에 함유된 대부분의 섬유질은 식물의 세포벽이나 기타 구조를 형성하는 큰 분자인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물질은 사람이 소화할 수 없지만 박테리아는 이를 분해하여 인간의 신진대사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는 귀한 물질로 전환시킨다. 섬유질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인간과 미생물 사이의 유익한 공생이 해로운 불균형으로 바뀔 수 있다. 이로 인해 장염증이나 대사질환에 걸리기 쉽다. 다당류가 부족한 서구식 식단은 세균이 장 점막 속에서 장의 구멍을 파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음식도 혼자서는 신진대사를 완벽히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전환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장내 세균 총은 자연적으로 매일 최소 30g의 식이섬유를 필요로 한다. 근육은 일하게 하고 소화기관은 쉬게 하라. 신체 활동을 늘리더라도 체중이 곧바로 빠지지 않을 때가 많다. 신체는 이어지는 휴식기에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체중 감량에 저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을 감량하고 심각한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할 방법은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조절 나사를 동시에 작동시켜야 한다. 운동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칼로리 섭취를 지속해서 줄이는 것이다. 특히 단 음식과 초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다. 1. 단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여라.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설탕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체가 지방을 태우는 것을 차단한다. 달달한 독극물인 설탕이 전 세계에 널리 비만을 퍼뜨리는 진짜 원인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따라서 주로 식물성 식단을 섭취하고 무가공식품이나 가공이 최소화된 식품을 섭취한다. 2. 소화기관을 쉬게 하라. 또 다른 방법으로 간식을 끊고 소화기관에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이다. 건강하려면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다. 간헐적 단식은 24시간 주기당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의 시간으로 식사를 제한하는 매우 간단한 개념이다. 이 시간 외에는 아주 작은 간식도 엄격히 제한하고 물, 차 또는 블랙커피 같은 칼로리가 없거나 극도로 낮은 음료만 허용하는 것이다. 이 방식의 강점은 허용된 시간 내에 마음껏 먹으면서도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식사 사이에 의도적인 휴지기를 취함으로써 하루 평균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고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단식은 양리학적 영향을 미치는 신체 세포에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섭취가 없으면 세포의 노화 과정이 느려지는데 그로 인해 회춘의 효과가 생긴다. 죽어가는 뇌세포를 운동으로 되살려라. 많은 사람은 뇌를 고정된 구조로서 어려서 한번 만들어지면 더 이상 스스로 재생할 수 없는 하드웨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뇌는 노년기에도 더 빠르고 더 잘 작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장애 증상을 예방할 수도 있고 결함이 생겨도 다시 재생될 수 있고 심지어 성인이 된 다음에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형성할 수 있다. 오랫동안 통념으로 굳어진 것과는 달리 뇌는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정신활동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신체 운동도 필요로 한다. 근육을 운동시키면 지구력 인자와 마이오카인이 풍부하게 생성되어 뇌를 보호하고 뇌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근육을 사용할 때 새로운 시냅스와 신경세포도 만들어진다. 산책이나 달리기를 할 때 종종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뇌와 근육 사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진화의 유산이다. 우리의 뇌가 비활동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가장 흔한 두 가지 유형의 정신기능 저하인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는 중년 이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통계적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 역으로 일주일에 5일 동안의 규칙적인 활동은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회백질 형성에 큰 효과가 있으므로 신경과 전문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운동을 권장한다. 운동이 개별 사례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년기의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전반적으로 효과를 보인다. 사회적 접촉과 친밀한 관계, 창의적 자극도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들은 신경세포가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하고 연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른바 인지의 저장고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는 뇌가 노년기의 손상을 잘 복구하도록 도와준다. 그리하여 뇌가 더 오래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억을 더 잘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최대한 수도사처럼 살아라. 여성은 남성보다 더 오래 산다. 이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독일에서는 통계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거의 5년 더 일찍 사망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했다. 남성이 더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신의 짝을 찾는 생애 단계에서 남성은 특히 무모하게 행동한다. 20세에서 24세 사이의 남성 사망률이 특히 높은 데는 치명적인 부상이나 질식사를 당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후자는 종종 익사를 동반한 수영사고와 관련이 있다.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내시나 환관들이 특히 장수했다는 점에서 남성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0세 이후 남성은 심장마비, 폐암, 간 질환에 더 취약하다. 또한 여성보다 술이나 담배를 더 많이 한다. 유럽의 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은 남성과 여성의 기대 수명 차이의 원인에서 40에서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오로지 환경에 의해 형성된 행동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실제로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조건에서 생활하면 기대 수명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녀와 수도사의 기대 수명이 거의 같은 가톨릭 수도원이나 통계적으로 남성이 여성과 같은 나이까지 사는 사디니아 산악마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대 수명 측면에서 남녀의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라 행동에 따라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적절한 생활 방식으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건강관리 대책은 건강에 소홀한 남성 하위 그룹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인 마음 이완에 힘쓰라. 명상과 요가, 플라세보 효과는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이완과 자신감을 주는 방법들이다. 오랫동안 기존 의학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신비주의 요법으로 무시해왔다. 그러나 신경과학은 이러한 견해를 설득력 있게 반증하고 있다. 불안장애나 우울증 환자는 일정한 명상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면 증상이 호전된다. 이러한 성과는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영상기술로 확인할 수 있다. 병원에서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불교와 힌두교에서 유래한 기술을 현대 뇌 연구와 결합하기 시작했다. 스님들과 요가 수행자들은 우리가 열반으로 가는 길에서 정신질환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다. 상상의 힘은 고통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의사가 긍정적인 생각을 일깨우면 환자의 뇌에서 약물처럼 작용하는 생리적 반응이 활성화하는 것이다. 공감의 말과 함께 식염수를 투여하면 환자의 통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심리적 현상은 의학적 성공 요인 중 30에서 40%를 차지할 수 있다. 위약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의사와 심리학자들이 굳이 환자를 속일 필요도 없다.
신체 자체의 통증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면 명백한 위약 치료도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생각만큼 질병에 무력하게 당하고만 살지 않는다. 스스로 치료법을 믿으면 실제로 치료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다. 신경과학적 발견을 바탕으로 건강에 대해 낙관적인 관점을 취하고 초기 단계에서 치유 의지를 증진하여 정신적 문제가 애초에 병리적 차원을 띠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 요가 코스와 이완 기술이 효과적이다. 세상에는 명상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이완 방식을 찾아 자아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된다. 몸과 마음을 위한 궁극의 건강 마스터 플랜. 미디어에서는 종종 사람이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는 유전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미국 의사 토마스 펄스가 이끄는 연구팀은 무드셀라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펄스는 동료들과 함께 뉴 잉글랜드에서 95세에서 119세 사이의 초고령자 수백 명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유전물질에서 매우 긴 수명을 보장하는 특정 패턴을 발견했다고 확신했다. 이 유전 결정체를 이용하여 신생아의 기대 수명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전적으로 위험한 인자를 알아볼 수 있으리라 믿은 것이다.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한 과학자는 뉴욕타임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 다음 단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판단은 섣부른 것이었다. 독립적인 연구자들은 곧 무드셀라 이야기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비판했고, 펄스는 방법론적 오류를 인정하고 사이언스 잡지에서 이 주제를 다룬 자신의 논문을 철회했다. 철회는 이 모든 과정의 결과로서 과학계에서 최고의 징벌로 간주된다. 펄스는 핵심 요점을 증명하지 못했다. 수정된 논문은 잘 알려지지 않은 전문 저널에 실렸고 그 내용은 자신의 이전 논거를 부정하는 것처럼 읽혔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단일 유전자나 몇몇 유전자만으로 생존의 이점을 제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시 말해 무드셀라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전자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기껏해야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종합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유전자와 생활 방식이 관상동맥 석회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5만 5천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 연구진들은 한 사람이 유리한 혹은 불리한 유전적 패턴을 갖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지켜간다면 질병의 위험을 거의 절반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다. 모든 심혈관 질환의 80에서 90%는 예방할 수 있으며 석기 시대에는 이 같은 질병이 거의 없었다. 암의 경우 새로운 암 환자의 40%는 예방이 가능했다. 예방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는 것이다. 질병의 발병이 수십 년 정도 지연된다면 노화가 자연스러운 사망 원인이 되는 삶의 단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노인은 질병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와 관련된 신체 물질과 활력의 손실에 굴복하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하게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수명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너무 일찍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인 건강을 상실하는 것을 예방하고 특히 노년기에 더 오래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수는 있다. 건강 마스터 플랜을 따르면
수명을 최대 2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구진은 건강한 삶을 사는 경우에 최대 기대 수명을 추정했다. 그 결과 남성은 22.7년, 여성은 14년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남녀 간의 큰 차이는 건강에 소홀한 일부 남성들이 자신의 수명을 극적으로 단축시킬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예측을 위해 생활 습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7가지 요인, 즉 흡연,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음주, 신체 활동, 당뇨병, 고혈압, 7가지 요인과 혈액 내 5가지 특정 단백질의 수치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았다. 동맥경화, 고혈압, 대사장애에 속하는 제2형 당뇨병, 심각한 비만,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치매, 암, 면역 방어력 저하 등 사망으로 이어지는 질병의 전조는 중년기에 이미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 7명의 저승사자가 나타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사람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는다. 그곳에서 온갖 질병에 맞서는 약이 있다. 수많은 사람이 매일 5가지가 넘는 약을 삼키고 의사를 차례로 찾아다니며 병을 고쳐주리라 믿는다. 이제 이러한 환상에서 벗어나 자신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다. 현대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신체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의사는 증상을 치료할 뿐 근본적인 치유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